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마을에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남매가 살았어요. 동생의 이름은 해리였는데 굉장히 잔나꾸러기였죠. 소녀의 이름은 셀리였어요. 셀리는 무척 똑똑하지만 잘 까먹기도 했어요. 해리와 누나인 셀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이들은 자주 배고픈 채로 잠들곤 했죠. 심지어 배가 아프기까지 해서 쉽게 잠을 자기 어려웠답니다. 어느 날 셀리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밥 못 먹은 지 벌써 며칠이 된 것 같아. 너무 배고프다. 셀리는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공원으로 산책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물을 마시려고 물통도 함께 챙겨서 나갔죠. 잠시 후 셀리는 좀 쉬면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 앞에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여자는 아주 천천히 셀리에게 다가갔죠.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우. 제발요. 물론이에요. 여기 있어요.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늙은 여자가 물을 마시자 갑자기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이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름다운 소녀요. 어서 소원을 빌어봐요. 요정님, 제 남동생 해리와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좋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을 보세요. 마법 그릇을 발견할 거랍니다. 마법 그릇이요? 네,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라고 말하면 아주 따뜻한 죽이 요리될 거예요. 만약 그만 요리해. 배불러. 라고 말하면 요리를 멈출 거예요. 이제 남동생이랑 함께 항상 배부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정님. 가기 전에 마법 그릇을 요리하게 하는 마법 주문을 잊지 마세요. 셀리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요정이 말한 대로 식탁 위에 그릇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근데 누나, 이 예쁜 그릇 어디서 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해리. 이건 말이야, 마법 그릇이래. 근데 이렇게 텅 비어있잖아. 근데 무슨 마법이야? 이제 조용히 잘 지켜봐.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마법 주문을 외우자 그 그릇은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아주 달콤한 죽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릇이 정말 마법 같네. 이제 우리 안 굶어도 되겠다. 해리와 셀리는 한두 그릇으론 부족해서 달콤한 죽을 10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불러지자 셀리는 마법 그릇에게 요리를 그만하라는 주문을 걸었답니다. 이제 진짜 배부르다. 죽이 진짜 맛있었어. 이 죽은 매일 먹을 수 있겠어. 넌 내가 이 마법 그릇을 어떻게 얻었는지. 셀리와 해리는 이 달콤한 죽이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었지요. 어느 날 셀리는 외출하기 전에 남동생 해리에게 어떻게 요리를 멈추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해리, 진짜 중요한 걸 말해야 돼. 이쪽으로 와봐. 어서. 해리는 누나가 불러도 무시해버리고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셀리는 동생에게 갔죠. 하지만 바로 그때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어버렸어요. 셀리는 건망증이 심했거든요. 거기 왜 서 있는 건데? 나 졸립다고. 진짜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는데 뭐지? 또 까먹었어? 대단하다 진짜. 물고기 기억력이네. 너 놀리지 마, 해리. 어쨌든 나 갈게. 밖에 나온 셀리는 해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기억났어요. 이제 생각났다. 마법 그릇 멈추게 하는 마법 주문을 말하는 걸 깜빡했네. 설마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일어나진 않겠지.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해리는 셀리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죠. 배가 고팠거든요. 요리해 그릇아. 따뜻한 요리해줘.
마법 그릇은 즉시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은 달콤한 죽 냄새가 다시 풍겼어요. 해리는 커다란 그릇에 담긴 달콤한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요리를 멈추게 하고 싶었죠. 와,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아침 다 먹었는데. 멈춰라 그릇아. 요리하지 마. 멈추라고. 하지만 마법 그릇은 요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 멈추라고. 야! 그래도 마법 그릇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죽을 만들었답니다. 아, 안 돼. 어떡하면 좋지 이제. 그릇이 계속 요리를 하네. 그릇이 고장 났나 봐. 어떡하면 좋아. 해리가 뭐라고 하든 그릇은 계속해서 달콤한 죽을 만들어냈어요. 셀리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죽을 만들어서 집이 거의 죽으로 가득 찼죠. 해리가 아직 안 깨어났겠지?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셀리는 현관문을 열 수 없자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봤어요. 집 전체가 찐득찐득하게 죽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죠. 셀리의 동생 해리가 죽을 해먹고 마법 그릇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게 분명했어요. 도와달라고. 어떡하면 좋아, 해리! 셀리, 나 좀 도와줘. 죽을 것 같아. 그만 요리해, 나 배불러. 셀리는 마법 주문을 외워 마법 그릇이 죽을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었어요. 덕분에 해리는 겨우 살 수 있었죠. 다행이다. 고마워 셀리. 이제 많은 죽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완전히 죽이 돼버렸어. 셀리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셀리는 곧장 밖으로 나가 이웃에 사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들 셀리의 집 앞에 줄을 섰죠. 해리가 맛있는 죽을 그릇에 담으면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구나 셀리. 우리한테 먹을 걸 주다니 말이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해리와 셀리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무척 행복했어요. 배고픈 이웃들을 돕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그때 불쌍해 보이는 어느 늙은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사실이구만. 마법 죽그릇. 며칠 동안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나한테 이 죽그릇을 주면 안 되겠어. 제발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셀리? 마법 그릇을 주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해리. 이분의 아이들이 배고프잖아. 이 세상 아이들은 배고프면 안 돼. 이 마법 그릇 댁으로 가져가세요, 아저씨.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은 나를 도와줬던 요정이잖아요. 두 분은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해리, 셀리. 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아저씨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했죠. 여러분은 이 마법 그릇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 마법 그릇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정말요? 와! 만세! 그때부터 매일 해리와 셀리는 계속해서 죽을 만들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나눈 죽은 따뜻한 마음씨만큼이나 달콤해졌죠.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배가 불러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숲속에 소녀와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녀가 집을 떠날 때마다 소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망토를 입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부르곤 했어요. 어느 새해 첫날,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빨간 망토 소녀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새해가 되어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도 오실까요? 할머니는 아프시단다, 아가. 좀 이따 쿠키 갖다 드릴 거야. 그럼 제가 할머니께 갖다 드려도 돼요? 안 되지, 아가. 넌 집에 있어.
엄마가 가면 돼. 할머니들에게 약초 좀 다려야겠다. 엄마, 제발요.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따뜻하게 입고 가렴. 빨간 망토 소녀는 빨간 부츠와 빨간 망토를 입고 엄마가 준비해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숲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 알겠어요, 엄마. 밖에는 정말 추웠어요. 숲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래도 빨간 망토 소녀는 즐겁게 숲속을 걸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 한 젊은 사냥꾼이 살았어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는 늑대를 쫓고 있었죠. 새해 전날을 혼자서 보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오늘은 이 못된 늑대를 꼭 잡을 거야. 그래야 모두가 새해를 더 행복하게 보낼 테니까.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숲속에서 나왔어요. 눈 오는 날은 정말 싫어. 먹을 게 없잖아. 한편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가다가 숲속에 한 아기 가재를 보았어요. 불쌍한 가젤이 추위에 떨고 있었죠. 너 너무 춥겠다.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젤은 소녀를 보고는 달아나 버렸죠. 달아나지 마. 해치지 않을 거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빨간 망토 소녀는 숲속으로 가젤을 따라 들어왔어요. 가젤은 아주 민첩하고 빨라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을 좀 더 찾아보았지만 더 이상 가젤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숲속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녀에겐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더구나 눈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길을 따라갔지만 어느새 눈이 다 덮어버렸죠. 결국 빨간 망토 소녀는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해. 저기요.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나요?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다름 아닌 못된 늑대였어요.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늑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왔어요. 그리곤 곧 빨간 망토 소녀를 보았죠. 소녀를 놀래키지 않으려고 살며시 늑대가 다가왔어요. 눈앞에서 늑대를 본 소녀는 너무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있어요. 도와줘요. 도와줘. 소리 지르지 좀 마.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늑대가 해치려는 것 같지 않아 소리치는 걸 멈췄어요. 자, 말해봐. 너 같은 여자애가 숲속에서 혼자 뭐 하고 있었던 거니? 아픈 할머니께 쿠키를 드리려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 여긴 사람이 살지 않지. 아픈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곳을 늑대에게 말해주기가 싫었어요. 아직까지는 늑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집 방향을 못 찾겠어요. 숲길로 데려다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럼 따라오거라. 결국 늑대를 따라 빨간 망토 소녀가 숲속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사악한 늑대는 소녀를 기다리며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숲길에 도착하면 이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데를 알려주겠지.
그럼 소녀를 먼저 잡아먹고 가서 할머니도 잡아먹는 거야. 새 잔치로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와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찾았어요. 자, 이제 다 왔단다. 할머니 집이 어딘지 기억나니? 빨간 망토 소녀는 빨리 늑대를 따돌리고 서둘러 할머니에게 가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여기서부턴 혼자 갈게요. 어쨌든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이 숲 끝에 있는 빨간 집이에요. 그때 빨간 망토 소녀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단 말이지. 늑대는 입을 크게 벌리며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총소리를 들은 늑대가 너무 놀라 달아났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할머니 집으로 향했죠. 한편 사냥꾼은 아직 늑대를 쫓고 있었어요. 그는 눈 속에서 희미한 늑대 발자국을 보았죠.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찾아낼 거야. 한바탕 소동 끝에 마침내 소녀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문은 열려 있단다. 아가, 들어오렴. 할머니 목소리를 들은 빨간 망토 소녀는 조금 놀랐어요. 목소리가 할머니 같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가 봐. 빨간 망토 소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이 전부 쳐져 있었지요. 어두운 방 침대에서 할머니는 담요를 푹 덮고 누워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구나. 뭘 가지고 온 거니?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보냈어요. 우리와 함께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내 손녀. 자세히 보게 가까이 오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까이 오거라, 좀 더 가까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눈은 또 왜 그렇게 커요?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팔은요? 팔은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안을 수 있지. 이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잡아먹지. 갑자기 늑대가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야, 당장 돌아와. 나한테서 도망치지 못해. 빨간 망토 소녀는 집 밖으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주 빠른 늑대는 거의 소녀를 따라잡았죠. 소녀에게 점프해 잡으려는 순간 늑대는 발이 묶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무에 매달려 버렸어요. 묶여버린 늑대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어요. 빨간 망토 소녀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봐, 이 더러운 늑대야! 우리 할머니는 어디 있고 무슨 짓을 했지? 이제 늑대는 아무것도 못해. 걱정 말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빨간 망토 소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사냥꾼이었어요. 할머니는 내 오두막에 계시니까 걱정 말거라. 너희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 오두막으로 데려갔단다. 그리고 나서 놈을 잡을 덫을 준비했지. 다행히 늑대한테 해를 입기 전에 놈을 잡았구나. 나쁜 늑대. 할머니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할머니의 옷을 입고 근데 계속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뭐예요? 가자 꼬마야. 할머니를 보러 가야지. 이 녀석은 새해가 될 때까지 여기 매달아뒀다가 내일 와서 처리해야겠다.
사냥꾼과 빨간망토 소녀는 함께 사냥꾼의 집으로 갔어요. 뒤에서 늑대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봐, 멈춰! 날 여기 내버려두고 가지마! 거의 밤이 다 되었어요. 빨간망토 소녀와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소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딸을 보자마자 안심하며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 어서 오렴. 괜찮아? 얘야, 무슨 일이야 대체? 엄마,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그치만 먼저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숲길을 떠났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빨간망토 소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저녁을 먹고 춤을 추며 즐겁게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늑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새해 첫날이었을 테지만요.